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 채무에 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에서의 채무 조정 어떻게 좀 다른지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뭐 개인 회생이라든가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제도, 또 프리 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또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많이들 좀 어렵다고 하는데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특히 이제 식당이나 이런 쪽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나 이제 집합 금지 조치 때문에 영업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특별 유예라는 형태로 상한 유예나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지원을 좀 해주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그와 별도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적 기구니까 여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영업이 어려워지시거나 실직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갖다가 유예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예 후에는 채무에 대해서 이제 분할해서 장기간 납부할수록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 감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 감면까지. 네. 네. 자, 그러면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이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어떤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연체 기간에 따라 가지고 네. 채무 조정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체 기간이 30일이 아직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걸 신속 채무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체가 30일이 넘어가고 90일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낮추는 이자율 채무 조정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가 이제 90일이 넘어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원금도 경우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는 원금 채무 조정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채무 조정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별도로 법원에서도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을 하시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채무조정 제도가 적합한지를 1차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또 법원을 통해서 그 개인 회생이나 파산 어떻게 좀 다른지 먼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좀 다릅니까? 법원하고. 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조정을 갖다 사적 채무조정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를 공적 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판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지원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이제 법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개인회생이 면책이 되고 개인 파산이 면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은 법을 잘 모르는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 채무자들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 비용이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려면은 인지대라고 하는 것과 송달료에 대한 비용, 네.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위원에 대한 보수, 그리고 이제 파산 간접인에 대한 보수를 갖다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거의 한 150만 원 이상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개인회생은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적 조정이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제도인데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제 중재 역할을 하다가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채무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신청 비용 5만 원 외에 별도의 어떤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이 상당히 좀 네. 용이하겠군요. 예,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원 개인회생을 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을 하자면 또 최소 경비가 있어야 또 가능하겠군요. 네, 예. 200만 원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의 어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필요한데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보다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개인회생 지원, 개인 파산 지원 제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에 계신 분들이시거나 장애인이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저희 자체 변호사님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 업무를 재판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이렇게 이제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쪽에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 통해서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거기 개인회생에 관련돼서 그 법무사님한테 사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제가 그 빚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예. 미성년자 아이가 하나 있고, 네. 이혼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몸이 아파서 그 일을 못할 상황이어가지고.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다시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과중채무 조정 관련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신 분 다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전 중에 통화를 들어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네, 다시 천천히. 네. 8천만 원 빚 있고 미성년자 딸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일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채가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이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월세 500에 25만 원에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도 없으시고. 네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법원의 어떤 제도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개인회생보다는 개인 파산 쪽이 이제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만 이제 개인 파산했다 신청하신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셨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비행이 일정 정도는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 몸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당뇨가 좀 있어서 근데 그게 좀
심해져서 지금. 아, 그래요. 이제 그런 내용의 진단이나 소견을 첨부를 하고, 네. 개인 파산하다 진행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서류 자체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갖다가, 거기 신용회복위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 파산이 이제 맞으신 거고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일을 중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개인회생은 적합하지가 않으시거든요.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고 채무는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 파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으시고, 현재 한부모 가정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쪽에서 이제 무료로 법률 비용 같은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집으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요. 그 내용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피해가 그런 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네. 이후에 제가 만약에 다시 그래도 이제 아이들을 벌어 먹여야 되니까 네. 제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빚에 대한. 이제 거기 일을 중간에 다시 시작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소득이 생기신 거는 관계 없으신 거고, 다만 이제 개인 파산 절차가 이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 안에 이제 거기 수입이 없는 상태로 가셨다고 하면 특별하게 나중에 이제 수입이 생기신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이제 식당 일을 하실 때 4대 보험 가입되는 직장에 근무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좀 존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4대 보험 되는 식당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였나요? 네네. 그때 한 달에 수입이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200만 원대였는데 몸이 아프니까. 네. 네, 그거의 절반 정도 됐었어요. 봐주시긴 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힘든 거죠, 업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소득이 줄어들어서 한 실질적으로 1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하면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파산이 이제 가능한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정빙은 갖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개인 파산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 채무 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과중채무, 채무 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하고 법원을 통해서 이제 채무 조정을 받게 되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은 채권 신고를 받고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 다시 채권자의 동의를 갖다가 묻고 그렇게 하는 데서 대략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가 완료가 되고
채무자도 최종적으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가지고 채무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은 네. 채무조정이 확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신용회복위원 절차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법원의 서류 자체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도 보정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미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 서류나 새로 발급된 서류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제출하라는 그런 요청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자 집회나 뭐 법원에 출석해가지고 진술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절차가 있고, 또 법원 자체의 어떤 처리, 그 업무 처리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가 면제까지 가려고 하면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7, 8개월 정도는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준비 기간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독촉 관련된 내용이 좀 네.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신청 기간에는 그럼 독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 다음 날 저희가 채권자 쪽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전산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권자들은 그 다음 날부터는 독촉을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추심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이제 일차적으로 멈춰야 되는 거고요. 신용회복위원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 상태고 독촉이나 추심이 중단된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용회복 절차가 이제 중간에 기각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독촉이나 추심이 재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법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독촉이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파산을 접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제 그 독촉이나 이런 걸 중단을 하다가 하도록 하는 절차가 통상적으로 한 1개월 정도까지는 소요가 되는 거고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 별도의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을 갖다가 받아야지 이 독촉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독촉을 중단하는 중지 명령이나 금지 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2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받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사채 쓰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나요? 근데 개인 사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업체에 예를 들면 이제 산하대부나 러시앤캐시 같은 대부업체의 대출도 사채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대출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이나 다 이제 지원이 되는 대출이고요. 다만 이제 개인 사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그러니까 누구 이제 회사가 아니고 개인한테 빌린 사채나,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일수 대출 같은 거 고금리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인 사채, 그런 대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쪽에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법원의 어떤 지원 대상은 될 수 있는데 불법 어떤 고금리 대출인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갖다가 이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이용하기 이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게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불법적인 이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갖다가 제공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갖다가 무효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상담을 갖다가 같이 받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24점 몇 프로가 초과를 하면. 네, 지금 최근에 또 금리가 또 최고 금리가 바뀌어가지고 7월달 이제 이후부터는 또 20% 초과하는 대출을 갖다 못하게 돼 있고, 예전에 이미 대출 나간 건 24% 초과를 갖다가 하는 부분만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로 이제 시행하는 어떤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뭐 20% 초과하더라도 유효한 대출이 될 수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갖다가 하면은 또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진행된 거는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 특별 면책 대상자 뭐 그런 거는 없나요? 특별 면책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사채와는 무관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상 채무가 있는 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 채무 금액이 1,500만 원,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특별 면책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잘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맨 첫 번째 그 시작하자마자 들었는데요. 네. 30일이나 뭐 90일 경과 그다음에 90일 넘은 거 예. 이게 개인 워크아웃이라는데 프리 워크아웃은 뭐예요? 프리 워크아웃은 이제 아까 전에 중간에 두 번째 해당되는 제도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연체가 30일은 넘어가셨는데 아직 90일은 안 되신 분들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고요. 이 프리 워크아웃은 이제 이자율 채무 조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장기간 이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인데요. 당초에 금리가 10%였다고 하면은 5%, 20%였다고 하면은 10%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최장기간 10년으로 해서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사채 쓰는 사람들은 그 법원으로 그런 걸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네, 법원 제도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법정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대출인 경우에는 뭐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하다가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이다,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면은 경찰 신고나 금융감독원 신고가 우선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게 이게 힘든 게 옛날에 쓴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이자가 많으니까 계속 한 10년 정도 이자만 갚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건 어찌 할 수가 없나요? 그거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미 이제 잘 내신 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는 거는 사실 제도상으로는 없고요. 지금 이용하신 사채라고 하는 곳이 어디의 대출인가요? 사나나 러시 말고 예. 전화로 와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예. 전화로 와서 무슨 캐피탈 무슨 사채 캐피탈이 들어가요. 중간에 예,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1차적으로 한번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는지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채권기관 금융회사별로 지원이 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으니까 그 내용이나 이제 조정했을 때 어떻게 조정이 될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법정 최고 이자를 넘는 사채 같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 자체를 이제 대출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무효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초과 금리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대출을 갖다가 갚지 않아도 좋다는 뭐 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경찰 수사 결과가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고금리로 이렇게 갚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다가 돌려달라는 소송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감독원 쪽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담당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런 채무 조정은 안 되지만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에는 개인 사채도 감면, 그렇죠. 아니면 면책이 되는 면책이 건가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서류는 이제 사용증이나
뭐 대출금을 지급받은 어떤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가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어떻게 좀 다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환 기간은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네,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를 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나 생활비 부담에 따라 가지고 낼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장기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환 능력이 이제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에 이제 갚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속 채무조정이나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주를 이루는 것은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원금만 납입하는 채무조정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상환 기간 중에 따로 이자를 갖다가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유리한 제도입니다. 최장 이제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차상위 계층에 속하신 분들은 10년까지 이자 없이 납입할 수 있도록 원금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최장 8년간 분할해서 납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까? 이제 신속 채무조정하고 프리워크아웃, 연체가 90일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 없는 거고요. 연체가 이제 90일이 넘어간 경우에는 그 채권의 연체 기간이나 본인의 수입이나 생활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제 연체가 장기화된 채권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이제 장기화되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원금 감면이 20%에서 70% 정도. 70%까지. 예, 기초수급자는 이제 90%까지도 감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개인별로 차등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채권의 연체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조건 90%다, 일률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법원 조정을 받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법원 조정을 받으신다고 하면 이제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갚지 않는 면책 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따로 갚는 기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개인 파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들이 이제 까다롭죠.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입을 정상적으로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소명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수입이 없어야 개인 파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반대로 본인의 어떤 생활비를 충당할 그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수입에서 생활비 인정분을 갖다가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용소득을 전액 투입을 해가지고 3년간 변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면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많이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3년간 변제를 갖다가 했을 때 채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갖다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3년간 변제를 갖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본인의 어떤 그 보유재산이 있다. 네. 보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희생 신청은 가능한데 보유재산의 어떤 순자산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네. 재산가액에서 이제 담보대출이나 이게 담보 설정된 금액만큼을 차감을 한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희생을 신청했을 때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수입을 3년간 가용소득을 투입을 했는데 3년간 투입하는 것으로는 청산가치에 모자라는 금액을 갚는 경우에는 기간을 늘려가지고 5년으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희생을 인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산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이제 채무 자체가 좀 최근에 발생한 대출이 많다. 네. 그런 경우에는 5년 변제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재산이 있어도 개인 회생은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다만 이제 계산 순재산 가치, 청산 가치가 네. 채무의 이제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다고 하면은 개인회생이 대상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있어도 네. 이제 조금 개인회생보다는 네. 저희도 재산이 아주 많으면 이제 가능하지 않은데 네. 저희가 이제 인정하고 있는 재산 가치 범위 금액이 개인회생의 청산 가치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보유하신 분들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되실 수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뭐 아주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중산층 이상의 어떤 재산을 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우선이겠군요. 네. 네. 그러면 이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주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을 하면은 보증 서신 분한테도 독촉을 저희가 지금 중단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증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희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면책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을 서신 분한테는 그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도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지만 그 면책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보증을 서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옛날에는 이제 채무를 갖다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채워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보증을 서는 부분을 금융기관에서 이제 자제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채무자는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겁니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는 주채무자가 다 갚으면은 보증인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느 기관에 만약에 신용회복위원회 또 법원을 통해서 개인 회생을 하고자 한다 하면은 지역 법원 또 지역 신용회복위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꼭 지역 신용회복위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이제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거는 이제 관할을 변경을 쉽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신용 불량이 이제 대신 그 부분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이 확정이 되면 해제를 합니다. 연체 정보라고 하는데 연체 정보를 해제를 합니다.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정보를 2년간 등록을 하고 있어요. 신용정보상으로. 그건 공공정보라고 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코드는 1101이라고 하는 공공정보 코드가 있는데 그게 2년간 등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가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성지병원 문진수 원장 모시고 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